이 인터뷰가 계기가 돼서 인연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제 삶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한 단계는 건너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맞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그런 이유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른다는 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저희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뚫어줄 수 있는 분, 저랑 같이 확신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만 나이 31살, 키 167cm, 종교는 무교, 부모님은 불교, 그리고 사는 곳은 동대문구의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고요. 회사는 주얼리 회사, 파인 주얼리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MD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봉은 4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대출 없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만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부동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각자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주셨어요. 투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근 한 10개월 정도를 제가 소비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내 행복을 감당을 하기에는 내 연봉은 너무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왔던 해답이 부동산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도 시드머니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나 그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저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 분과 심도 있는 대화랑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 대한 의논을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으로선 제일 간절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잘 아는 동네,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살아보니 괜찮았던 왕십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제 가족이 살고 있는 강동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 집이 있는 뭐 은평구 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 송파 쪽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광진구 쪽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너무 햇병아리기 때문에 관심만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지역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본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기를 직접 가서 상황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분석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가본 곳이 그 정도라서 가본 곳들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곳, 가장 주된 관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하는 이상형은 제가 167cm로 키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 그래도 176cm 이상은 돼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은 독특하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하관을 보여요. 제가 웃을 때 예쁜 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외적인 요건보다는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배울 점이 많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분들한테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든든함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소개팅 하면은 들어오면 한 몇 초?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간단한 애티튜드만 봐도 확 끌리는 게 있고 없고가 좀 심했던 약간 금사빠 재질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이 외적인 부분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형이랑 굳이 같지 않더라도 내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됐죠. 예전에는 외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성향, 그리고 지식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보고 그게 더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당연히 더 크게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친구 같은, 그래서 오래 함께 더 의리 있게 할 수 있는, 오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연봉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드머니는 조금은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연봉이 높으신 분이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연봉보다는 마인드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연봉이 높고 많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다 소비해버리는 분이라면 그분과는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과는. 저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 잘 나오는 분 감사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는 제가 오래 일을 해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같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랑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금액의 아파트라든가 그런 투자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저보다는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분 또한 저한테는 정말 좋은 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드머니도 없고 저랑 현금 흐름이 비슷하시더라도 경제적인 관념이 저보다 더 많이 잡혀있는 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으시는 분이라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저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으로 회피적인 분, 회피 성향인 분은 저랑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대화, 신뢰 구축이 1순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회피적인 성향은 힘들 것 같고, 가부장적인 분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를 즐기는데 너무 본인의 생각이 우선이신 분은 저랑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입이 작으신 이러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입이 작으신 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선호하는 외적인 이성 스타일은 하관이 잘생기신 분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제가 입이 작으신 분은 그냥 이성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이 쫙 찢어지는 사람. 근데 제가 이런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에게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장점이라 생각해요. 난 장점이라 생각해. 그래, 이거 좀 빼줘. 그냥 내적인 것만 써줘. 선호하지 않는 이성 스타일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해픈 분, 그리고 저보다 못 버는 분, 그리고 저보다 못 벌 분,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경제력이 저보다는 부족할 수 있죠. 저도 많이 버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 분이라면은 얼마든지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것 없이 허황된 미래를 쫓는다던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다던가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선호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그런 이유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른다는 거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저희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뚫어줄 수 있는 분, 저랑 같이 확신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실패나 좌절했던 경험은 꽤나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하는 편이고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려서 투자적인 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 또한 저는 실패했던 경험이랑 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실수하고 크게 좌절할수록 그 다음은 더 달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극복했을 때 따라오는 성취감이 저에게는 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 방어 기제는 제가 조금 욱해요. 그런데 내 상대방이 저한테 공격적으로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분명 제 잘못도 있을 텐데 욱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입 밖으로 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다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 분명히 저 또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상대와의 오해에서 빚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감정이 식지 않으면 감정이 식을 수 있도록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상대가 만약에 지금 당장 대화를 해서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방어 기제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유 앞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을 애써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는 편은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우울증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극복을 해본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장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어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필이 될 수 있는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큰 무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늘 꺼려지고 오픈하기에는 늘 조심스러운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의 조언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장점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투자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몰아치듯이 공부를 하는 성향이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약간 채찍질하듯이 잡아주시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더 좋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이 인터뷰가 계기가 돼서 인연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제 삶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한 단계는 건너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맞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끝까지 오픈한 적이 살면서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계기로, 약간 특별한 이런 계기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된다면 평생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더 소중하게 인연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조금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저는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게 더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컨디션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처음 서울에 상경을 해서 살았던 조그만 하숙방이 있어요. 옥상에 제 기억으로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4칸으로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화장실과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었는데 거기 월세가 55만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관리 비용은 따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식비를 따로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약간 큰 빌라였는데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1년이 약간 가장 자유로웠던 1년이자 부모님께 약간 벗어난, 그리고 가장 열악했던 1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썩은 빌라와 썩은 아파트에서 몸테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제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비되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리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를 해서 제가 지금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이 금액을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랬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월세나 전세, 오피스텔이나 빌라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큰 이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 목표이기도 하고 1주택 갈아타기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빌라는 조금 아직까지는 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는 부분에 투자해서 잃느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얻는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 되고, 입지 조건, 그리고 그들이 거기 살았을 때의 이득,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결국에는 신축도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봤을 때 더 오를 곳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입지 조건이야. 같은 입지 조건이라면 분양권. 정말 완전히 같은 입지 조건이라면 신축이 좋죠? 인테리어가 예쁘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쉽나요. 저는 나중에 정말 돈을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요.